오늘도 보니까 8시 반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의 적화를 촉진하는 붉은 어떤 여론 통제 시스템 같은 게 이게 분명히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갈수록 아까 백신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제대로만 보도하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이 이 정권을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오늘 나온 거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서 16일 사이 4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긍정평가가 34.7% 잘한다가 부정평가는 61.5%.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자체만 보면 1.3%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1.4%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잘한다와 잘못한다 차이가 26.8%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한 건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알 권리가 이렇게 아까 여러 대북전단 금지법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통제되고 사이비 언론들이 자꾸 선전선동으로 주사파 정부를 옹호하다 보니까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다. 어제 제가 우연히 KBS 9시 뉴스 이스라엘 백신 원형 보도하는 특파원 보도를 보니까 보도 자세들이 벌써 이스라엘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서 백신을 60% 이상 맞아서 마스크 벗는데 중점을 주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벗어서 문제가 많고 실내에서는 써야 되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걸 자꾸 감추는 보도 쪽으로 모든 언론들이 공정차를 비롯해서 다 작동되다 보니까 자꾸 이 정권의 실정이 숨겨지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럽 조사, 지난 13일, 15일 사이 갤럽 조사, 이거는 16일 날 나온 건데, 이거는 잘하고 있다는 30%밖에 안 되고, 잘못하고 있다 62%, 32%까지 차이가 났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이렇게 지금 오히려 긍정평가가 1.3%, 전에 리얼미터 조사보다 오른 34.7%까지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오염도가 정확한 민심이 이렇게 언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장난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의 또 잘못된 민심의 흐름을 왜곡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거기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부터가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법들 만들어가지고 양산하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국회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무슨 운동권 정당이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견제하고 싸워야 될 국민의힘은 야당도 아니고 무슨 이중대처럼 된, 갈수록 이게 심화되고 있다.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 선거 결과를, 물론 야당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나타났습니다만,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저 유권자는 7%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건 6%도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3만 불 시대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언론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말이죠. 민의가 왜곡되고,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의 역할, 주사파 출장소라고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법안 만드는 거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말도 쓰면 안 되겠어요.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고 해요. 좋은 얘기죠. 이게 심각하다. 이게 백신 문제 하나만 언론들이 제대로 물고 늘어지고 보도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통제하고, 지금 알 권리가 다 이렇게 지금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런 생각. 이렇게 되면은 11개월도 안 남은 대선에서 우리가 이들의 농단과 또 정치 공학적인 그런 장난으로 국민이 대다수는 최소한 70%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또 소수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민의가 왜곡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국제 정치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러시아가 8만 명 병력을 파견해서 또 지금 포탄을 포고해야 될 이런 시점까지 와 있고 이란이 다시 지금 중동에서 핵 재처리 시설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좀 긴장 모드로 가고 있고 대만은 뭐 여러분 다 대만 해협에서는 지금 중국 공산당 그 군대는 일부러 실탄 훈련까지 하면서 연일 미국이 강력한 대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가장 모르고 열버 터진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친중 노선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간질되면서 한반도가 오히려 더 6.25 직전보다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지역으로 되고 있다. 어차피 중국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정상적인 이런 통치 체제 가지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거 어렵다는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뭐 장난을 치긴 쳐야 되겠는데 미국의 강경 노선하고 맞닥뜨리는 지점이 어디냐 심각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전파가 안 되는 언론 환경.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왜 그 야권 후보를 지지했냐고 했을 때 그 지지 요인들이 이런 심각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거는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감 문제, 땅 투기 문제, 좋습니다. 그 세금 문제.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뭐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여서 안보가 우선인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본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미일 정상회담 16일 날 했습니다. 거기서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스가 일본 총리가 얼마나 국익을 위해서 지금 똘똘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든 사안들을 다 이렇게 합의로 동거하네요. 예? 대한민국 이런 상황인데도 예? 지금 3년간 군사훈련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 사드 배치도 성주에서 임시로 해놓고 환경영향 평가도 국방부에서 요청도 안 하겠다는 거, MD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커드도 부정적이고 경제기술동맹과 클린네트워크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수단도 뭐 안미경 중인 뭐니 헛소리하면서 어렵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반도가 불꽃이 튀길 수 있는 가장 취약 지역이 되는 거고 세력균형이 파괴되는 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뭐 한국 국민들은 이제 둘째 문제 치고 오산에 있는 또 저기 평택에 있는 미군 장병들하고 미군 가족들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권 내내 정말 교청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지 않겠습니까? 미국 자국민들의 군인들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전혀 전파가 안 되고 무관심하다. 언론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안보와 경제를 넘어서 기술과 인권, 가치 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 전방위로 중국을 견제하는 의견을 모았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부한테 이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분명한 경고를 보냈듯이 또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우회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줬는데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케리 특사 왔는데 왜 미국이 일본하고 관계를 돈독하면서 뭐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입장이 뭔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무슨 뭐 환경론자도 아닌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안보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무슨 환경운동과 같은 이런 아주 초등학생 같은 그런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대만 해협 문제까지 이제 분명하게 미일 간에 합의가 됐고 중국이 내정 간섭 문제를 하든 말든 미국과 일본은 안보 이익을 위해서 강력하게 간다.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2달 넘게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 문제도 아니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서 완성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다 패싱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정책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뭐 우리 청와대에서는 뭐 5월에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확정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답을 안 하고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줘야지 정상회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나서 조율이 안 되면 정상회담이 되겠어요? 5월 정상회담도 내가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평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여기 존 케리 미국의 기후변화 특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뭐 모르는 일 없는데 알면서 끝까지 딴지거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미국과 일본 정상간이 52년 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알면서도 대만 문제를 이렇게 공동성명에 명시하고 홍콩, 신장, 위구 문제과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 구도가 짜이는데 코드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또 헛소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요. 예? 4월 안에 열릴 수 있다는 한미 정상회담 5월 달에도 과연 열릴 수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걱정하고요. 대북 정책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 조율하는데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동맹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다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 언론들이 헛소리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탄핵을 받아도 10번은 받아야 되고, 목자들 얘기하면 문재인 씨는 탄핵 사유가 30가지도 넘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번도 넘어야 돼. 지난번에도 제주도 4.3 사건 기념사 국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써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그것도 탄핵 받아도 10번은 받아야 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백신 확보 문제도 거짓말이고,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내년 대선에 민심을 폭발시켜서 표로서 심판하고 이 주사파 정권을 축출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여기 동아일보도 보니까 이 백신 그 문제를 아주 일면에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주 백신 접종 50일 접종률이 2.65%고 기가 막힌 얘기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원래 한국의 계약 물량이 1,000만 명분인데 도입 16일까지 도입 물량이 78만 명밖에 안 되고, 파이자도 원래 계약 물량은 1,300만 명분인데 들어온 거는 75만 명분. 얀센도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는데 하나도 빵 명분 들어왔고, 노바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모더나 2천만 명분 계약했는데 들어온 거 하나도 없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3차 접종까지 지금 해야 된다고 EU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면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1차 접종도 지금 이렇게 2.65% 3% 미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국이 예뻐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제정치고. 그 미국에 남는 백신 일본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5천만 명.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백신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접종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런 비율로 가면은 5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마스크 벗고 경제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은 백신 여건도 못 만들어가지고 접종도 안 되고 국민들 세계여행도 제한되고 뭘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건지 기가 막힌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국내적으로 다 맞물려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 그냥 국격이 다 떨어지고 미래의 비전도 없고, 그저께 저희들 청년 실업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 빨리 이 정권 접견하고 쫓아내야 되면 국민들 모든 면에서 아마 불행한 시대를 맞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유일한
투쟁 세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록 제한된 환경입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투쟁의 고비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